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라면 봉지 버리면 10만 원 과태료 나온대. 볼펜 버리면 80만 원이래. 정말 그런가 싶어서 걱정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퍼진 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의 진짜 진실과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요,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됐다. 라면 봉지만 버려도 과태료 10만 원이다. 볼펜 버리면 8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영상 제목만 보면 깜짝 놀라죠. 이제 쓰레기 버리기도 무섭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댓글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나도 혹시 과태료 내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밝혔습니다. 그 모든 얘기 사실이 아니라고요. 올해 들어 분리배출 규칙이 새로 바뀐 적도 없고 지자체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을 올린 일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소문은 왜 생긴 걸까요? 사실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노리고 올린 영상들이 문제였습니다.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 원, 볼펜 버리면 80만 원 같은 문구를 써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에는 이제 쓰레기 버리기도 힘들다.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라고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정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했죠. 현재 분리배출 지침은 이전과 동일하며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은 있지만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새로운 단속이 생기거나 과태료 기준이 갑자기 바뀐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는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와전되면서 마치 단속이 강화된 것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더 잘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이죠. 결국 이번 논란은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만든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한 번쯤 우리 생활 속 분리배출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부터는 헷갈리기 쉬운 종량 재봉투 사용법과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량 재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부터 볼까요?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오염이 심한 쓰레기는 종량 재봉투에 담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약을 꺼내고 남은 알약 포장지, 비닐과 알루미늄이 섞여 있어서 분리가 어렵죠. 이런 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종량 재봉투로 버려야 합니다. 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도 여러 재질이 섞여 있어서 분리배출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종량 재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면 봉지처럼 안쪽이 반짝이는 은색 포장지, 또 기름이나 음식물로 오염된 비닐, 세척이 어려운 포장재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런 것들은 종량 재봉투에 넣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기준입니다. 깨진 유리나 거울 조각처럼 다칠 위험이 있는 쓰레기는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단단히 싸서 그 위에 위험이라고 써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량 재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이 많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판매하는 불연성 전용 마대가 있습니다. 이건 유리나 도자기처럼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전용 봉투입니다. 이럴 땐 종량 재봉투 대신 그 마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종량 재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볼까요? 가장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입니다. 종이, 캔, 병,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것들은 전용 수거함이나 분리수거장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특히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다음 눌러서 버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절대 종량 재봉투에 섞으면 안 됩니다. 음식물은 따로 모아서 전용 수거통에 버려야 하고 물기를 꼭 짜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대형 폐기물도 종량 재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의자나 책상, 가전제품처럼 크기가 큰 물건들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불법 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하거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도 있습니다. 건전지, 형광등, 조명기구, 충전기, 배터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용 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나 마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 따로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쓰레기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곳의 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동주민센터 공지에서도 배출 요일과 시간,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출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배출 요일과 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일찍 버리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동네 미관이 나빠집니다. 또 청소차가 수거하지 않으면 불법 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봉투를 사용할 때는 지자체 지정 봉투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봉투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봉투 재질, 크기, 색깔까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구입하실 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았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과태료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조각처럼 위험한 물건은 두꺼운 종이로 싸서 버리고 봉투 겉에는 위험이라고 써두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지켜도 분리배출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한 번쯤은 믿고 싶을 만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사실을 확인해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 봉지 과태료 소문 완전히 가짜뉴스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은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동네가 훨씬 깨끗해지고 환경도 건강해집니다. 매번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지?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더 편하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 꿀팁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